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포트 구강사 배영표 탐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언어 파트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직무적성 검사 1회 1쪽 먼저 펴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OT를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OT예요.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30문항을 30분입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는 뭐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장문독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휘 파트들 있죠? 이런 파트는 30초 내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데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문독해 그 확보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간은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좀 저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어휘 파트가 있어요.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서 나오는 유의어, 뭐 동의어, 다이어, 뭐 동음이어, 뭐든 좋죠, 그죠? 뭐 이런 시리즈들 아시죠? 그런데 뭐 이런 데다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유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수준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휘적으로 이런 거 물을 때는 여러분들은 별로 변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준비하시다가 이거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뭐야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너무 상식 아니야? 중딩도 맞추겠어. 이런 생각 드세요. 그 정도 어휘들이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게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고유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한이바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이바람. 아니면 이건 진짜 못 들어보셨을걸요? 고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고유어예요. 순수 우리말.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죠? 그럼 이런 거를 맞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찍어서 맞춘다.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제가 공무원학원 강사잖아요. 공무원에서는 이게 나와요. 이렇게. 고유어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터디를 해가면서까지 달달 외워요. 막 이만한 분량을, 막 두꺼운 프린트물을 다 외웁니다. 고유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자성어도 안 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고유어, 이 기업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를 위해서 고유어를 그렇게 투자해서 수험생처럼, 실제 고시생처럼, 공시생처럼 그렇게 외우실 겁니까? 그럴 여력이 없으세요. 시간적으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되는 취업준비생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밖에 없냐? 틀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나오기를 바라시고요. 만약에 대비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안 하실 거면 나왔을 때 그냥 틀린다는 마음으로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자성어 문제예요. 이것도 뭐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따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사자성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자성어 문제도 사실 기업마다 난이도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LG다. 그러면 사자성어 원어를 냅니다. 한자로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면 사실 사자성어는 알았어도 한자를 모르니까 그냥 틀려버리죠. 그죠? 또 다른 데는 사자성어를 내는데 그 사자성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자성어도 있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사자성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데 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를 내는데 아주 일상적인 수준의 일반적,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요. 쉬워요. 쉬운 수준의 사자성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성어가 사실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할 때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 주요 사자성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죠? 그러면 100개를 모아놓은 사자성어도 있고요. 200개, 뭐 300개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 900개 있다. 한 900개 정도가 이게 EBS 추천이거든요. EBS가 추천하는 고등학생 졸업하는 사람이면 한 900개는 외워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900개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모든 기업을 다 대비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을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자성어는 이 고유어랑 달라요. 고유어 내는 기업은 거의 없지만 사자성어를 내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으면 이득은 이득입니다. 어딘가에서 또 써먹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다르게 얘는 노력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900개를 외우라는 말씀 아니에요. 시간적 여력이 되시고 나는 모든 기업의 사자성어를 퍼펙트하게 준비하겠다 하면 900개 정도 모아져 있는 거. 인터넷만 검색하시면 그 모아져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900개 정도를 외우겠다 싶으시면 외우세요. 그러면 모든 기업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 400개 이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셨을 때 제가 보기엔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 사이에서 정리되어 있는 사자성어 외우시면 거기서 다 걸려듭니다.
너무 유치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개, 400개, 200개에서 400개 정도 정리한 어떠한 사자성어다? 그러면 주요 사자성어 위주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 900개는 주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주요 사자성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디테일한 어떤 득보 사자성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200개, 400개 주요 사자성어 정리된 걸로만 봐도 한국도로공사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분명하세요. 세 번째는 좀 특이하게 맞춤법 문제가 나와요. 맞춤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맞춤법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괴롭힐 정도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맞춤법, 헷갈리는 맞춤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쉬워요. 왜 이렇게 다 쉽다는 말씀만 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언어 문제 자체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맞춤법 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갑절하고 곱절의 차이를 아세요? 모르시죠? 갑절과 곱절의 차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장이 주어지냐에 따라 여기에 갑절을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곱절을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줬다 하고요. 쫓다가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차이 잘 모르시죠? 그죠? 차이를 잘 모르실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줬다를 넣어야 될 때가 있고요. 쫓다를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반적이고 중요한 헷갈리는 맞춤법을 다음 강의에, 요 1강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OT 말고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맞춤법 문제는 주요 맞춤법 있죠. 그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낼 녀석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이것도 치워야겠네요. 네 번째도. 네 번째, 장문독해가 있어요. 장문독해. 그런데 이 장문독해도 뭐라고 적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또 똑같은 말을 쓰네요.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기업 장문독해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장문독해 파트 할 때 아마 이거 2강이 될 건데 2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표면적이에요. 적당히 표면적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심각한 표면적이에다. 즉 근거가 겉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그거 이따가 독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배열이 나와요. 문장 배열. 소위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고 이렇게 문장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순서를 바로잡아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택지에 뭐 디귿, 기역, 그리고 니은, 리을 뭐 이런 식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쉬워요. 쉽게 나옵니다. 다 쉽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다른 기업 준비하시다가 이거 보신 분들은 다른 기업 문장 배열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놀라요. 왜 이렇게 유치해 하고. 다른 기업 장문 독해 보시다가 이거 보면 글의 내용이나 제재나 뭐나 하여튼 수준이나 문제 묻는 수준이나 유치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리포트의 조용입니다. 저하고 오늘부터 이 한국도로공사 인적성 검사를 같이 준비해 볼 텐데요. 먼저 저희 책을 좀 볼까요? 저희 책 보면 이 실전 모의고사 책이에요. 실전 모의고사가 3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1회하고 2회 정도까지는 수리, 추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해결법들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회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도 재시고 굉장히 타이트한 환경을 좀 만드셔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문제들 볼 때마다 필요한 이론들, 필요한 문제풀이 기법들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회 볼까요? 바로 1회 보죠. 1회 보시면 일단 공기업, 공사, 인적성 검사의 특징을 좀 생각해보면 일단 그동안 나왔던 인적성 검사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이 어느 정도 다 숙달하고 익히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합격으로 가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마다
필요한 스킬들, 문제마다 필요한 공식들을 미리미리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11번부터 21번까지를 보겠습니다.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보시면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문제가 뭐 하나나 두 개 뭐 정도 나올 텐데, 최근에 자료 해석은요. 자, 근데 자료 해석이 나오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표에서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대부분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얘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큰 애가 하나만이라도 더 있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4번 나오는 거 체킹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번인데요. 보통 공기업 인적성에서 이 수출이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될 때 그 순서,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나올 숫자, 몇 번째 나올 숫자 이런 걸 유추하는 것들, 이런 걸 추리해내는 것들 잘 내요. 최근에 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좀 볼게요. 수열의 10번째 항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수열은요, 기본적으로 최근엔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연산과 숫자의 조합 정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기 문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 문제는 이 10번 문제예요. 이 10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명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나올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 10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자, 나머지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이제 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올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연습해 보시고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